햇볕에 이파리가 탄 현상입니다. 쭉 보시면 이게 단동이고 이중인데도 이렇게 많이 탔죠. 날이 무지 덥습니다. 이러면 농작물들이 일소가 발생을 합니다. 잎이 타고 과실이 타고 농가의 가슴도 타는 그런 일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식물의 표피를 코팅할 수 있는 바이오필름이 필요합니다. 일소탄탄. 표피에 코팅을 해서 일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듯이 일소탄탄 미리미리 처리해서 일소를 예방하는 게 요즘의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래서 요즘 일소 현상이 많이 걱정됩니다. 일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현장 사진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일소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일소에 대해서 간단히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소 현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정보는 돈이죠. 내가 탔을 때, 안 그러면 내가 안 탔을 때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극복을 못 하느냐가 결국은 수익이랑 연결이 되겠죠. 요거는 제가 9월달에 찍은 사진이 한번 볼까요? 햇볕에 이파리가 탄 현상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다 타버렸죠. 이중인데도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많이 탔습니다. 요거는 저 오렌지 사진인데 제가 중국 윈난 지역입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우리 거래처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윈난 지역은 베트남 위에 쪽이죠. 오렌지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죠. 요거는 3년 전에 제가 베트남 끈트 지역, 호치민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그런 길인데 많이 덥죠. 그래서 보면 오렌지가 이렇게 햇볕에 다 탔습니다. 그래서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수확량의 한 30% 정도가, 로스가 생긴다 그럽니다. 30%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 사과가 이렇게 햇볕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갈변이 돼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희 고향 사진인데 요게 외성 대목이에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과가 상당히 잘 잘렸는데 그때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일소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쪽에도. 그런데 그 다음에 사진을 제가 찍지는 못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너무 뜨거울 때 저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저격을 해서 올해도 이맘때 되면은 저격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격을 했는데 그 좋은 사과가 반수 이상은 피해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얼망졸망하죠. 이파리가 얼망졸망하죠. 여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은 질소 과잉입니다. 특히 요 같은 경우 질소가 과잉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질소가 과잉이 된 상태에서 햇볕이 나버리면 피해가 더 심합니다. 이파리가 다 타버렸죠. 이런 거는 역할을 못하고 낙엽이 다 지겠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소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커니즘을 정발하는 거 잠열과 관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태양이 광이 이제 과나 안 그러면 이파리에 들어오죠. 그러면 열파가 발생이 돼서 이제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람은 이제 땀을 흘리죠. 땀을 흘려가지고 체온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물 1g, 땀 1g이 정발하는데 한 540칼로리 정도의 열을 안고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호흡 정산을 하면서 기공을 통해서 정산을 하면서 체온을 유지를 하게 되죠.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유지를 하죠. 개 같은 경우는 콧등이라든가 안 그러면 혓바닥을 통해 가지고 땀을 내면서 체온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어느 부위에 기공이 없다 그러면 조직이 정발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을 식힐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정발을 하면 물을 정발을 시키면 표피의 온도는 내려가서 체온을 유지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기화 잠열이라고 하는 거죠. 일소가 생기는 3단계는 뭐냐 그러면 금방 설명한 것처럼 표피 온도가 이제 감소가 이루어지죠. 정상적이었을 때. 그런데 요거까지는 뭐 안 다쳐요. 근데 네 번째가 문제죠. 열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그러면 기공을 닫아버려요. 수분이 너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대기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식물 체내의 습도가 상대 습도가 100인데
바깥 온도가 지금처럼 대기 습도 85% 90%가 되면 편차가 적죠. 편차가 적으니까 증발하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 체온은 막 올라가는데 체온이 빨리 올라가는데 식히는 거는 천천히 식혀지니까 그 정선이 불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사막처럼 그렇게 되면 과일이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렇게 4단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정산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발에 의한 냉각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표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 되면 썬번 일소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 이파리가 탔어요. 안 그러면 과가 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수량은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이 7단계 중에 2차 감염 유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 몸에 상처가 막 났어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 쉽게 그 감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과나무 같은 거, 안 그러면 고추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면 이제 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탄저병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사과 쪽 같은 경우는 위에 쪽이 이제 위에 쪽이 병에 대해서 햇빛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위에가 스크래치가 나는 상태에서 온도 화습할 때 탄저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제 포자가 팍 터지면 병리학자들 얘기로는 분수처럼 이렇게 퍼진다 그러죠. 분수처럼.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도 다 감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일소를 막아야 되지만 7번째 2차 감염 이게 유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지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참 농사 짓기 어려운 처리죠. 그래서 결국 일소가 발생이 되면 탄저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열을 못 식혀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이네요. 그런데 식물이 왜 기공을 닫지요? 기공을 닫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공을 닫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수분 부족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관계시설이 다 돼 있고 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온 현상이에요. 고온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많은 양의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탈수를 막기 위함이죠. 고온의 정산량이 급격히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되니까 대기 습도가 감소가 되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기공만 열면 몸속에 있는 수분이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공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광한 강에 의하면 이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서 세포를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공을 닫아서 광합성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ABA라고 포도의 착색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ABA가 증가가 되면 기공을 막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기공이 닫히게 되죠. 연 스트레스가 심한 곳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태양외에서 열이 들어옵니다. 조직에. 그러면 냉각을 시킵니다. 정산을 통해서. 그래서 기공을 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열다가 보면 조건이 나빠져서 냉각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 과피가 과열이 돼서 일소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메커니즘을 알았다 그러면 요 메커니즘의 어느 부분을 차단을 해서 열상을 입는 썬번 일소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공이 이렇게 해서 닫히게 되는군요. 오이 열매는 기공이 있기 때문에 배꼽서기가 없다고 하셨고, 다른 가지나 고추, 토마토 열매는 기공이 없어서 배꼽 썩음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소 그리고 칼슘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노지작물인 사과와도 비교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동그랗게 친 게 기공이에요. 숨구멍이에요. 숨구멍이 있으니까 숨을 쉬겠죠. 근데 얘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공이 없어요. 그러면 입을 열면서
기공을 열면서 물이 얘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풀링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조건에 심었을 때 오이는 온도를 재보면 이렇게 요즘 뭐 디지털 있죠. 온도를 재보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똑같은 조건에서 토마토나 가지나 뭐 사과까지도 온도를 찍어보면 거기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얘는 쿨링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얘는 쿨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칼슘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오이가 물을 땡깁니다. 이파리로 날아가는 거는 차지하고 이제 관을 통해서 물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숨구멍을 통해서 물이 정발이 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죠. 그럴 때 정산유에 의해서 칼슘도 과일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증기화 될 수 없으니까 칼슘은 오이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물이 가까지 가는데 조건에 따라서 가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얘는 기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숨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그까지 못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물을 따라서 그 과까지 쭉 가줘야 되는데 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이 정산유에서 그까지 따라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배꼽서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과체류인 토마토는 가피에 왁스가 있어요. 왁스가 있어서 기공이 없어서 오이는 기공이 없는데 오이는 기공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물 전달, 그 다음에 칼슘 전달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과의 얘기를 드리면 물이 흡수가 돼서 이파리를 통해서 날아갑니다. 수증기로 형태로 날아가죠. 그러면 요거 잎에 대해서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죠. 그렇게 되면 날아가기 때문에 잡열에 의해 가지고 표피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왁스로 이루어져 있는 사과 같은 경우는 수증기로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쿨링, 냉각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표피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가 일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표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칼슘이 그까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칼슘 결핍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고두가 쉽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신박한 내용입니다. 좋은 자료 진짜 감사드립니다. 일소 발생에 관한 좋은 논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봤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자료인데 일소에 대한 일반적인 리뷰 이래가지고 이제 그 썬번에 대한 리뷰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했는데 일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A, B 같은 거고 C, D 얘는 일소 갈변이에요. 그 다음에 E, F 요거는 광산화일소인데 사실은 위에 두 개보다는 얘가 실질적으로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온도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일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죠. 괴사일사는 그 온도가 고온에 노출됐을 때 50도 이상 이렇게 노출됐을 때 발생이 되는 거고요. 갈변일소 같은 경우는 중간 온도, 그 다음에 광산화일소 같은 경우는 햇빛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얘가 음지에서 자란 과일이 갑자기 노출될 때. 그럼 언제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찍 저격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날이 계속 흐리다가 갑자기 해가 나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광산화일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깝죠. 요거는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도표로 했는데 제가 그 제조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괜찮은 자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발생이 되는 광산화형, 중간 온도에서 UV 광에 의했을 때는 갈변형, 그 다음에 고온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괴사형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탄다는 거죠. 미국 남부 오리건 포도밭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직접 닿는 포도는 47도, 닿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한 40도 정도. 그 다음에 집 표면 온도 같은 경우도 얘는 식물을 그대로 둔 상태고요. 얘는 이제 로타리를 쳐가지고 식물을 없앤 상태죠.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소가 발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경우야 뭐 방법들을 찾죠.
자,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목표는 기공이 다치는 거에 대해 어떨 때 다친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산으로 냉각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과도한 표피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단계는 토양 수분 유지입니다. 요거는 뭐 별 다르게 말을 안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토양 수분 유지는 잘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죠. 식물체 내 수분 수송력. 그러니까 물을 잘 빨아들여서 잘 날리면 냉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 이까지 수분을 쭉 빠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약해지면 기공을 열고 닫는 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인산, 칼슘, 붕소가 고루 들어있는 것들을 공급해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유비산이나 당류를 기반으로 하는 생리활성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이런 아미노산들이 관여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오르토규산, 그 다음에 유기칼슘이 들어있는 그런 자재를 관주를 하거나 살포를 해가지고 조직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내성을 세우는데 잘 아시다시피 칼슘제는 이가이온이에요. 이가이온. 그럼 팔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벽과 세포벽을 양쪽으로 팔 두 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더블링 효과. 규산은 이 사가예요. 그러니까 팔이 네 개입니다. 네 개의 팔이 조직을 잡고 있죠. 그래서 유기칼슘에서 두 개, 그 다음에 오르토규산에서 네 개의 팔이 단단하게 잡고 있으면 조직이 강화가 되죠. 아무리 바깥에서 안 좋은 조건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탄산칼슘 같은 거를 살포를 하는데 얘가 이제 강합성을 오히려 늦추거나 약한이 발생이 되거나 요즘은 탄산칼슘 말고 보로도액도 살포를 하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기공 조절이 가능한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노화를 하는 ABA 같은 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소를 과속화시킬 수가 있는데 해조 추출물이든가 하는 천연 호르몬제, 얘가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사이토키닌, 지베렐린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방법이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트레할로스, 베타인 이런 걸 줘서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를 시키고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수분을 날아가는 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작용을 계속하게 해서 계속 쿨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잎의 노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고추에서도 봤듯이 질소가 과다가 돼버리면 잎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잘 타죠. 균형 시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인산, 칼슘, 가리보다도 마그네슘 이런 게 중요하고요. 뭐 마그네슘, 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5단계가 과실표피의 물리적 방어력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팅크를 강화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칼슘이나 규산이 투입이 돼서 표피를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바이오필름 정발막을 형성을 시켜서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선크림 같은 거를 바르는 그런 방법이죠. 균형 시비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리고 천연 코팅제와 바이오필름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칼슘 플러스 규산이 팔이 6개라는 비교 설명이 신선합니다. 1소 2탄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고 1소 2탄에서 제품 추천과 적용 사례 부탁드립니다. 예. 일소 방지 2탄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산 칼슘 붕소가 들어있는 자재를 사용한 오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노지재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토규산, 유기칼슘, 아미노산, 천연 코팅제가 들어있는 일소 방지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 상추 아주 잘 키우는 방법 이렇게 제가 했는데 요거는 벌써 동영상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간에 어렵게 강압성을 했는데 야간에 호흡을 해서 다 소모해버리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야간 호흡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 호르몬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총론은 어렵습니다.
좀 재미도 없고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래도 메커니즘을 알면, 그 메커니즘에 맞게끔 대응을 한다 그러면, 농사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진짜 덥습니다. 어제 38도가 찍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 풍성한 가을 수확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톡스 박수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